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HLB 오늘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 빠진 거에 비해서 오른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먼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이때와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장기 이평선의 위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224일선과 300일선의 위치가 원래 같아서 어디 있어요? 7만원대 초반의 위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의 주가 상승 나왔을 시 이 구간의 저항을 걸려서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니 장기 이평선도 어떻게 돼요?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이평선의 위치를 보게 되면 6만원 초반에서 6만원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장기 이평선은 6만원 초반에서 거의 이제 머무를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장기 이평선이 만약에 6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앞에 구간의 매물과 장기 이평선의 매물 같이 맞기 때문에 뭐요? 상당히 조금 버거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우리가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초반 구간을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을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장기 평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개인들의 이게 평균 단가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루하루 평균 단가. 왜냐하면 봉들이 다 더해서 봉 224개, 봉 300개를 더해서 뭐 한 거예요? 나누기 3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제 224일 300일 평균 단가 자체가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우리가 3월, 4월 구간에서의 이 저항선 구간도 다 있는 구간이 5만 원 후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0% 상승을 하는 거지만, 이쪽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앞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가 봤자 본전 내지 뭐요? 손실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완벽하게 바닥이 잡힌 모양은 아니에요. 뭐 더 빠진다는 거야? 그것도 아닌데,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발동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풋옵션을 했을 때 회사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유상증자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투매가 나왔었는데, 일단 300억의 전환사채를 다시 이제 계열사나 진양곤 회장이 출자해서 300억이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풋옵션에 대한 커버는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커버가 됐으면 주가는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게 맞죠. 근데 사실상 신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이 내려갔죠. HLB 자체가.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거는 일단 항서제약에 달려있는 상황, 그죠? 항서제약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항서제약이 빨리 이 CR을 받았던 부분들을 수정해서 빠르게 서류 심사 절차를 완료를 해야지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뜨는 건데, 이 서류 제출 자체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완전히 죽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과 회사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대응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한결같죠. HLB 패턴이 항상 똑같기 때문이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언제 있었냐라고 보면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도 보면 자, 이때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죽을 것처럼 42,000원에서 어디까지 빌렸어요? 자, 27,000원까지. 고점 대비 몇 프로? 단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 밀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나노코박스 이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까지 마이너스 50%, 55%가 밀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시피 또 주가는 쭉 올라갔어요. 그죠? 이것도 보면 바닥 대비해서 86% 정도, 87% 정도 주가가 또 올라왔죠.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갈 때 그래도 파동 자체가 HLB가 한번 올라갈 때 파동 자체가 가격이 얼마죠? 27,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4만원까지. 몇 프로요? 거의 30%에서 50%의 파동. 그죠? 30%에서 50%의 파동을 보여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이 구간이 저점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35,000원 대비해서 30%면 얼마예요? 45,000원. 50%면 얼마예요? 52,500원.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라봤자.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애초에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올라도 50%가 올라도 52,500원. 바닥권 대비. 말이 안 되죠. 정말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저는 딱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영상을 찍어 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21선 맞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 몸통을 채워서 조금 올려주긴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서 찍었다라기보다는 아마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물 타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뭐 회사가 이제 뭐 끝나고 위험해서 그렇게다 보다는 굳이 지금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그냥 현금 보유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 평단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평단이 제가 봤을 때는 제 가장 많은 사람 분포가 돼 있는 구간이 봉들이 워낙 많이 겹친데 이 구간 지금 자리에서 72,000원일 것 같고 물을 타서 아마 평단가를 6만원대를 맞춰놓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많은 구간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6만원 후반대 7만원 초반 봤죠.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대가 근데 주가가 내려감으로써 이평선이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위인 사람이 또 물을 타겠죠. 그래서 이 평단가 자체도 또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6만원에서 6만 5천원이 좀 강력한 저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없죠. 사실 우리가 HLB 공지사항을 보게 되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뭐 계열사에 대한 부분에서 재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 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물 타는 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을 때 분명히 HLB 몰빵이나 비중 조절 안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주가 자체가 사실 7년 동안 움직인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계속해서 들고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HLB가.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때부터 HLB를 몇 년? 거의 한 7년, 8년 들고 오신 분 많아요. 7년, 8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HLB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갈 건데 내가 여기서 털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7, 8년의 시간 억울하잖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그거죠. 제가 2분의 1씩 계속적으로 이때 2분의 1, 이때 2분의 1, 이때 2분의 1. 이때는 우리가 중간 구간 이탈했을 때 여기서 2분의 1.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해라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하나죠. 뭐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도 또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뚫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그대로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해야 된다? 또 올라오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몰빵하시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주식 명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 깨지면 다 깨지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맞는 말이고 경험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계란을 한 방울 담으면 안 되겠다. 근데 HLB 주주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보통은 계란 한 방울 담으면은 이렇게 작살나고 끝나 마이너스 70% 80% 이게 보통이거든. 근데 HLB는 계란을 한 방울에 담아도 살려주고 뭐요? 계속적으로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계속 한 방울에 담는 거야. 그게 나중에 한 방에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구간도 올라오게 됐을 때 일단은 비중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 여러분들한테 뭐 나쁜 말 하기도 싫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HLB 저는 회사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회사랑은 좀 다르다. 세력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리죠. 세력주처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 고점 대비해서 지금 97,000원 대비해서 35,000원까지면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밀리던 거 보면은 66%가 빠졌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굴 또 그렇게 할 거야. 뭐 심사 실패했는데 정상적으로 빠지는 거지.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잡아준 애들이 원래 올릴 생각이면. 근데 이거는 뭐요? 그냥 방치하는 거거든요. 방치. 나가 떨어질 새끼들 나가 떨어져라. 너희들이 매물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내리면 세력들이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HLB 세력들의 목적은 CB 물량을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해서 이 사채권자들을 먹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사채권자 애들이 편하게 해주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데 매물이 많다고 해봐요. 7만 원대 매물이 많아. 근데 여기서 주가를 여기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사채 애들이 먹을 가리가 안 나와. 그러면은 최대한 최저 조정가액을 조정해서 주가를 내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매물대가 여기서 손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이 100주가 있다 치자. 100주가 있고 70주가 여기 물려 있어요. 30주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70명 중에 20명이 손절해서 50주만 남았어. 손절 물량이 어디로 가요? 1, 2 가죠. 그죠? 그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손절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한 사람은 뭐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결과적으로 세력주로 보고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가격이다.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뭐요? 잡아주려면 잡아줍니다. 근데 뭐요? HLB 입장에서 잡아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뭐 HLB가 그런 회사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성격 자체가 세력주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 진영군 회장 IR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뉴스에 계속 나오죠. 주가가 빠질 땐 뭐요? 주가 빠질 땐 사람들이 제발 진영군 회장 어디 갔어? 좀 나와서 주가 방어 좀 해. 얘기 좀 해. 그러는데 항상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나오지도 않아. 숨어 있어. 솔직하게.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등장해서 우리는 꼭 성공할 겁니다.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99.99% 성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주식을. 올라갈 땐 또 그렇게 팔아먹고 약간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2분의 1 정도 항상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라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3만 원대부터 HLB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했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 12만 5천 원에서 12만 8천 원 구간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을 때 정리한 물량 61선 추가 매수 올라왔을 때 승인 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어떻게 매도 2분의 1 매도 사실상 우리는 정상적으로만 매매했다라고 하면 본전 대비 2배, 3배 수익을 챙기고 지금 다시 물려있는 상황일 거예요. 마이너스 한 30% 되겠죠. 물려있다라고 하면 이미 수익을 챙겨 수익 실현한 상태에서 또 물린 겁니다.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HLB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회가 있을 거고 정말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일정들이 연말에서 내년 초라는 거예요. 리라프라그립 그리고 가남 그리고 이 유럽에 대해서 뭐 한다 했어요? 뭐 라이센스 아웃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가 9월 시작되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면 바이오 주가의 상승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올라갔을 때보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정리하는 거 아니더라도 몰빵 투자 비중이 너무 많다. 비중 조절해라.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계속 HLB 찍어 드릴 거고 다른 사람들처럼
찍다 말다 찍다 말다 안 합니다. 나중에 또 올라가면 비중 조절하라고 할 거고 분명히 그러면 또 여러분들 제 영상 안 보겠지만 지금 구간은 어쨌건 지금 좀 힘내야 될 구간이다.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반등했을 때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게 HLB가 아니고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그죠? 종목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5배, 10배 난 종목도 있지만 그건 또 모르잖아. 우리가 종목을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도. 근데 저는 그거 생각해요. 항상 비중 조절하면서 현금 보유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보유가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 지수 투자. S&P 500. 워렌 버핏이 그러죠. S&P 500 사라. 모르겠으면 S&P 500 사라.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18년도 이때 당시에 만약에 S&P 500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ETF만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스파이 자, S&P 500 스파이 이거만 보더라도 사실 2018년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몇 포인트죠? 여기 자 260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몇 달러요? 650달러. 자 2.5배 정도 지수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2.5배 정도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나는 여기서 2.5배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넣었을 때 수익이 15억일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중간 1년 배당 4%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4년 받았으면 4% 배당을 6번 받죠. 복리효과 계산했을 때 적어도 플러스 20억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억 넣었을 때 3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또 지수 투자 몰빵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라.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인 것 같다. 그래서 HLB를 잘 분할 익절하시거나 하면 지수 투자나 현금 보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로봇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I의 사실 마지막 사이클 기회는 로봇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꼭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왜 S&P 500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자료나 이런 부분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지수라고 남겨주시면 또 제가 이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우주항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주항공주. 요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요거 늦기 전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서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